도널드 클락은 조지아주 반지빌에서 1967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숲에서 사냥을 했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1985년 고등학교를 나와 그는 지역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레베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29살에 이혼을 합니다. 도널드는 어릴 적부터 단란한 가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원에도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선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진 않았죠.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그의 앞에 18살의 제니퍼 리 드레넌이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했고 1997년에는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도널드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믿었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둘의 사이는 멀어졌고 극복하지 못해 결국 2008년 7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니퍼는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도널드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같은 해 10월 다시 합치게 됩니다. 화해를 한 뒤 제니퍼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저녁 라마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자신의 동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종자는 도널드였습니다. 도널드는 평상시에 매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잘하던 그로부터 가족들 누구도 며칠 동안 연락을 받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의 가족들은 그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왔죠. 경찰은 카풀을 했다는 도널드의 상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상사는 사건 전날인 11월 18일 밤 도널드와 카풀을 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 도널드는 아내 제니퍼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아내가 자신을 떠나길 원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제니퍼를 찾아갔죠. 제니퍼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도널드는 퇴근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에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도널드와 그의 차가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문자를 보내두었는데 나중에 도널드로부터 K라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며 어쩌면 도널드는 다른 여성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제니퍼와 이혼한 도널드가 잠깐 함께 살았던 24살의 다니엘 영이라는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도널드는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길 바라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로맨틱한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께 살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다니엘은 문득 17살의 나이차가 두려워져 집을 다시 나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 후에 제니퍼와 도널드가 재결합한 것이고요. 다니엘은 갑자기 11월 18일 밤 도널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집으로 이사해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2008년 11월 25일 제니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니라 도널드의 아버지의 절친 찰리의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요스트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혐의로 몇 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피우게 된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데 찰리, 그러니까 도널드의 아버지의 친구인 찰리가 도널드에게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함께 살 수 없겠느냐고 말이죠.
어디예요? 도널드와 제니퍼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이클과 제니퍼가 바람이 납니다. 그 사실을 도널드가 알게 됐고 둘 다 집에서 내쫓겼었습니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당황스러운 만큼 경찰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2008년 12월 4일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에서 혈흔을 발견했죠. 제니퍼에게 이게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니퍼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2008년 3월에 도널드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는 제니퍼가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숲에서 개가 지갑을 씻고 있었는데 그 지갑 안에 도널드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갑이 발견된 곳은 마이클의 어머니 집 근처였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에 버려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발견합니다. 알루미늄 야구 배트? 이것은 도널드가 제니퍼를 신고했을 때 그녀가 들고 있었다던 무기와 일치했죠. 경찰은 도널드를 해한 무기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주변을 수색했고 24일 오후 담요에 쌓인 차갑게 식은 도널드를 발견합니다. 검시관은 그의 머리에서 무딘 물체에 여러 번 타격을 받은 외상을 확인했습니다. 제니퍼와 마이클은 바로 도널드를 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렇게 체포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니퍼의 주장입니다. 제니퍼는 도널드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은 방을 뛰어나갔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침실에 있던 도널드를 마이클이 야구 배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하는 것을 지시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도왔다는 주장이 제니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마이클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와 제니퍼는 도널드와 제니퍼가 재결합을 하고도 계속 불륜을 저질렀답니다. 사건 날 밤 새벽 1시 제니퍼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집으로 오라고 불러냈는데 도널드가 침대에 잠들어 있어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든 그를 제니퍼가 야구 배트를 사용해 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제니퍼는 현장을 청소했고 마이클은 야구 배트와 도널드를 버리고 도널드의 전화를 사용해 문자를 보내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클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 서로가 잘못했다고 탓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2009년 10월 마이클은 사람을 해한 것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은폐,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뒤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니퍼에 대해 증언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제니퍼는 2011년에 재판을 받았는데 어리석게도 본인 스스로를 대변했죠. 배시먼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심의를 끝냈고 2011년 2월 4일 제니퍼에게 유죄가 내려지며 종신형 플러스 60년의 형이 추가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이 내려졌고 둘 다 수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부부가 사는 집에 성인 남성인 아들을 부탁한 마이클의 아버지가 과연 도널드의 아버지와 절친이 맞는 걸까요? 보통 저런 부탁은 어렵지 않나요? 왜곡이라 좀 다른 걸까요?
도널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마이클을 살게 해줬다는 걸 보면 참 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친구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도널드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대체 왜 남편을 해한 걸까요? 만약 헤어지고 싶었던 이유였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도널드. 그가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착했고 다정했던 도널드의 마음을 이용하고 농락한 뒤 해하기까지 한 제니퍼 클락과 마이클 요스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